실제로 박준철 씨 주변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또한 박준철 씨 주변에는 그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백억 원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요. 박준철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먹이나 조폭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사건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과거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박세리 씨의 가족 중 어머니나 언니, 동생이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들리는데 네티즌들은 박세리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근본은 어디 가지 않는다, 박세리와 아버지의 불행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였던 박세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리는 데뷔할 때부터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 데뷔 전 첫 라운드를 마친 후 아버지 박준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박세리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제가 반드시 골프에서 성공해서 아빠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라고 답했죠. 박세리의 아버지는 건축 자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일 찾아오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세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었는데, 박세리가 골프로 벌어들인 돈은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거금을 바탕으로 박준철 씨는 대전의 사채시장에서 큰손으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박준철 씨는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오락실도 운영하며 고생 끝에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0살 때는 처음으로 24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모아 아파트를 산 것이 너무 기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기뻐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박준철 씨는 학창 시절부터 싸움을 일삼고 조직 생활을 하다가 형무소를 드나들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우나에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박준철 씨에게 나이 40까지만 버티면 이후 인생이 풀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을 계기로 박준철 씨는 인생을 바꿔보자 결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친구들이 매일 골프 이야기를 하고 버디를 했네, 3퍼터를 했네 하면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자 박준철 씨도 골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연습 코치였던 골프 프로였습니다. 박준철 씨는 그때부터 골프 드라이버를 쥐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날이 셀 때까지 4시간 반 동안 손이 다 까지도록 연습했죠. 다음날 박준철 씨는 친구들에게 골프채를 빌려서 당장 내기 골프 시합에 나갔습니다. 연습장과 똑같은 곳에서 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넓은 잔디밭에서 쳐야 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겁이 났는데요. 공을 맞추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겨우 맞추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첫 판부터 내기를 했지만 계속 땅만 치게 되어 온몸이 아프고 주머니에 있던 60만 원을 모두 잃고 추가로 30만 원을 외상으로 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준철 씨는 돈을 잃었지만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죽자 살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습을 독하게 한 결과 갈비뼈 4개가 나가는 부상도 겪었지만 맹연습 끝에 그는 6개월 만에 70타 이하의 싱글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기 골프에서 돈을 쓸어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준철 씨가 골프에서 너무 계속 돈을 따자 골프장에는 손님이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친구들은 돈을 잃을까봐 서울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후 박준철 씨는 전국체전에 대전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항상 싸움을 하던 박준철 씨를 보고 어머니는 그를 미국 하와이로 불렀습니다. 박준철 씨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운영하던 오락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사실 그는 하와이에 가면 내기 골프로 돈을 좀 따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연습장이 멀어서 집 근처 잔디밭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공을 치고 나서 다시 주워오는 것이 귀찮아서 딸세리를 데리고 가서 공을 다시 치라고 시켰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세리가 친 공은 박준철 씨에게 정확히 와서 딱딱 떨어졌습니다. 그립 잡는 법을 딱 한 번 가르쳐 주었는데 세리는 너무나 잘 잡고 쳤는데요. 그때 박준철 씨는 자신이 골프를 할 것이 아니라 세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에게 재미있니? 라고 물으니 세리는 아빠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박준철 씨는 세리를 제대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세리가 골프 선수가 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내기 골프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육상 선수였던 박준철 씨에 이어 육상 선수로 활동했던 딸 세리도 운동을 매우 잘해 달리기와 멀리 뛰기도 뛰어나 마치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소년체전에 나가 투포환으로 우승까지 하니 박준철 씨는 세리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세리는 대전 갈마중학교 육상 특기생으로 진학해 운동을 하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 박준철 씨는 골프 코치도 없어서 아놀드 파머,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테이프를 구해 밤새도록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세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세 개씩 더 잘 따라와 아버지를 놀라게 했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고된 연습을 한 후 세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주니어 대회에 출전해 3등을 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었지만 박준철 씨는 다른 뛰어난 선수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복한 여자 선수들이 주니어 대회를 주름잡고 있었고 박준철 씨는 1등한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준철 씨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하니 상대방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는데요. 이 경험 이후 박준철 씨는 더욱 이를 악물고 세리를 훈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준철 씨는 속으로 오냐 두고 보자. 머지않아 내가 들어서면 너희들은 문을 열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수첩에 몇 월 며칠에 자신을 서운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이놈들 두고 보자며 이를 악물고 살았죠. 3등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을 수 없었던 박준철 씨는 돌아와서 세리와 함께 피나는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겨울이 되자 세리는 손이 얼어붙고 터져 피가 나도록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박준철 씨는 맨솔에담을 발라주며 세리야 이기자! 이겨야 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잘 참아내며 지독하기로 말하면 아버지보다 더 지독하게 맹운년을 거듭했는데 그 결과 세리는 불과 3년 만에 국내에서 적수가 없는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세계 무대까지 재패하게 되었습니다. 박세리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아버지 박준철 씨는 딸을 큰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죠. 딸의 의견을 묻지 않고 3천억 원대의 새만금 골프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까지 손을 대면서 결국 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딸이 골프로 벌어들인 재산만 잘 모아두었어도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박준철 씨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가족들 중 누구라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리는 가슴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에 대한 질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끝까지 어떤 이야기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가족들도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박세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는 다시 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박세리 덕분에 희망을 얻어 다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상황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럴수록 박소홍의 막내 동생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큰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박세리가 준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가족에게 배신당해 외로울 때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나쁜 일입니다. 그 큰 집은 과연 누구 덕분에 지어진 것일까요? 박세리는 방송에서 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통이 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세금과 생활비 등 지출 비용도 많고 부모님과 자매들까지 모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와의 불화가 알려지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 현재 정확한 재산을 추정하기 힘듭니다. 박세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만큼 그녀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